자, 봅시다. 11번 문항을 잠시 보시면 지금 우리 두 개의 그래프가 뭐 해야 된대요? 만나는 실수 K의 범위래요. K라고 불리는 건 이 직선에서 뭐를 뜻해요? 기울기를 뜻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요 일단 이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고 갈 거예요. 왜?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걸 추천드려요. 나 정의역이요. 정의역이라고 불리는 나는 x-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나 치역이요. 치역. 나요 y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나 개수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습니까? 크다 크다에 대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치역 y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좌표 평면에다 그림을 호로록 그려보면 나 무리함수예요. 스타트 포인트가 2, 마이너스 1. 그래서 호로록 요렇게 2, 마이너스 1 요렇게 찍어주시고요. 나의 그래프는 호로록 이렇게 크다 괜찮습니까? x의 값이 커질수록 y 값도 커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내시면 되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절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구해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직선이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직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안 만날 수도 있고요.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때 나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호로록 이렇게 갔을 때는 당연히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치? 이 기울기보다 모해지게 되면 작아지게 되면 접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결국 무슨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다가 길이가 좀 더 작아지게 되면 그때는 교점이 몇 개? 2개 생긴다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왜? y값이 커지는 양을 보게 되면 무리함수보다는 직선에 커지는 양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저쪽 끝에서 교점이 하나 생길 것이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기울기가 결국 0이라고 하더라도 교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기울기가 음수가 될 때 여전히 교점이 뭐가 있고요? 한 개가 있고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 점을 지날 때 한 개겠네. 이 기울기보다 좀 더 모여진다면 작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만나지 않아요. 이런 거지. 그렇지? 그럼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경계를 잡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뭐 할 때? 이 그래프와 접할 때. 그렇지? 그리고 나서 뭐 할 때? 이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날 때. 그렇지? 그러면 이젠 구해주시면 돼요. 경계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나요 만난다는 거야. 만났는데 접하다 보니까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날 때.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구합시다. 우리 둘이 만나요. 그런데 이 식을 처리해 줄 때 2루트 x-2 우리 둘이 만난다 이렇게 풀 때 마이너스 1을 여러분들 이항해서 kx 플러스 1 이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요. 이 방정식의 결국 근요. 괜찮습니까? 이 방정식의 근 자체가 결국 이 방정식의 근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를 구하는 행위랑 똑같아요?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행위랑 똑같아요. 괜찮습니까? 근데 미지수 k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x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내지는 지금은 못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잘 들어봐. 너는 이 방정식이 지금 루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뭐를 할 거냐면 행위 자체로 양변 제곱을 할 거거든. 양변 제곱을 도대체 왜 하죠? 라고 물으신다면 이 근호라고 불리는 이 녀석 괜찮습니까? 얘를 뭐 해주고 싶다는 거지? 처리해주고 싶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학생들은 뭐를 한다고? 양변 제곱을 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내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양변 제곱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4배 x-2가 될 거고요. 나를 제곱하면 k제곱 x의 제곱에 2kx 플러스 1. 그래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설계가 들어갈 거예요. k제곱 x제곱 제곱 인프게 만들어주는 거지. 2배 k-2x 거기에 플러스 9는 0이다. 자,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항한 상태에서 이쁘게 이런 식으로 꾸며주실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접하는 거니까 교점이 한 개 있어야 된다. 맞아? 중복된 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 괜찮습니까? 이 녀석이 는빵이다라고 문제를 풀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한번 감상해 봅시다. 판별식을 갖다 쓰게 되면 k-2의 전체 제곱이요, 거기에 마이너스 9k의 제곱, 이것이 바로 판별식이 되고요. 거기에 는빵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그치? 접하니까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합차 갖다 씁시다. 합차를 서로 갖다 쓰게 되면 이게 바로 3k의 제곱인 거 맞지? 그래서 한 번은 3k를 더해주세요. 그러면 4k-2요. 한 번은 3k를 빼주세요. 마이너스 2k-2. 합차 공식을 싹 가져다 썼고 는 0이 돼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k의 값은요, 2분의 1 또는 k의 값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왜 두 개일까? 왜 두 개일까? 자,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것은 싸다락 그림으로 함께 가게 되면 기울기가 양수라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2분의 1 맞아. 근데 이 녀석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냐는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이 녀석 괜찮습니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지. 예전 교육과정에서는요, 얘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 내가 구하고 싶지 않았던 근을 교과과정상에서 이런 단어를 썼었어요. 무연근이라는 단어. 무연근. 무연근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원래 내가 구하려고 했었던 근이 아니라는 거야. 식을 조작하면서 새롭게 탄생하는 근이거든. 자, 무슨 소리라는지 봐봐. 난 원래 이 방정식을 풀고 싶었던 거야. 그치? 이게 내 목적이었어. 그런데 근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계산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나는 뭐 한 거냐면 양변 제곱을 해주는 거야. 이 제곱을 해주는 순간 말이야. 이 제곱을 해주는 순간 내가 원치 않던 근이 생성돼.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 얘를요, 제곱하는 순간 사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기하를 배면 나중에 여러 가지 2차 곡선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 녀석을 제곱해주면서 이런 식에 대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생성해낸 거예요. 딱 얘를 뭐하는 순간, 제곱하는 순간이요. 얘네들을 뭐하는 순간, 제곱하는 순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거, 요 그래프가 제곱이 되는 순간 딱 무형의, 원래 나는 이쪽 부분만 보고 싶었는데 제곱하면서 이쪽 부분이 생겨나면서 괜찮습니까?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도 얘랑 딱 접한다. 근데 내가 얘는 구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무형근이라는 내용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제곱을 할 때 항상 접점의 x좌표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접점의 x좌표를 구했을 때는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계산상 두 개가 나오는 문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지 않던 녀석들이 생성될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가볍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하여튼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얘는요, 당연히 음수는 아니고 그림과 함께 가는 거니까 이때 기울기가 몇이다?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이젠 두 번째요. 경계가 될 때는요, 바로 여기요, 맨 마지막 스타트 포인트인 여기를 지날 때, 이것이 결국 2번 경우가 되겠죠? 이 직선이요, 어떤 직선?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2,-1을 지날 때, 그래서 이 k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죠. 그때 k의 값은요, 이때 기울기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그치? 그럼 우리들이 만나기 위한 기울기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나서 여기 2분의 1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 문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항 보죠. 15번 문항 보시면 내가 이 함수의 이름을요, fx라고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 함수의 이름을 gx라고 줄게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두 개 이상의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는 이렇게 가시는 거야. 첫 번째, 우리는 역함수 관계는 아닌가를 먼저 의심해 주세요. 역함수 관계라고 한다면 y는 x라고 불리는 보조선은 필수 보조선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역함수 관계도 아니야? 이랬을 때는요, 두 개의 함수가 대칭이동 또는 평행이동 관계에 있지 않은가를 먼저 다시 의심하고 가세요.
괜찮습니까? 물론 두 개 이상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역함수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나 역함수 관계 또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정보를 추론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두 가지를 먼저 의심하고 갑니다. 이런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플러스 4. 얘만 달라요.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얘가 되기 위해서는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 두 그래프는 뭐 하겠네? 일치하겠네 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나는 느끼셔야 해요. 도대체 뭐를요? 이걸요.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다시 뭐를 배우기 전까지? 적분이라는 걸 배우기 전까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못 구해. 나는 계산상으로 적분이라는 걸 배우기 전까지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자체를 정확하게 식으로 구해낼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평행이동 또는 뭐를? 대칭이동. 여기에 주목해 주시면 되더라라는 거야. 너무 쉬운 문항이에요. 이런 거지. 자, 무슨 소리냐? 나요. fx라는 그래프는 좌표 평면상에서 내가 보시면 스타트 포인트가 2,0이에요. 괜찮습니까? 정의역. 나의 정의역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치역 자체는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그러니까 결국 여기 2,0을 지나면서 x의 값은 크다, y의 값은 작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건 x는 3, x는 6이라는 라인이거든요. 갖다 그리세요. 나 x는 3, 갖다 그리세요. x는 6. 자, 위에 점 좌표를 구집이 한번 찍어주신다면 찍으세요. 3, 나 3, 마이너스 1이요. 찍어주세요. 나 6, 나 뭐예요? 마이너스 2요. 이런 거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얘들아?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놓고 나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gx라는 그래프는요, 당연하게도 y축으로 4만큼 이동했으니까 3, 몇을 지나겠어요? 3을 지나겠죠. 괜찮습니까? 당연히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몇 몇을 지나겠어요? 6,2를 지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그림이 망한 것뿐이에요. 그림을 믿지 말아주세요. 왜?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맞아? 얼마씩? 4만큼 올라간 거예요. 4만큼 뭐 했다고요? 일정하게 올라간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림을 믿으면 안 돼. 다 이런 길이, 이런 길이, 이런 길이, 이런 길이들이 다 뭐라는 거야? 4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얘들아?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요 부분의 면적은 당연히 요 부분의 면적과 뭐 할 수밖에 없고 일치할 수밖에 없고. 괜찮습니까? 결국 내가 구하려던 이 노란색 요 면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다는 거야. 이런 이미지도 괜찮아. 어차피 길이가 다 4야. 얘를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 다 더해가는 거지. 촉촉촉촉촉촉촉촉 다 더해가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면적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4라는 길이를 가진 것들이 추룩 모아서 이런 직사각형 형태가 되더라라는 이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어차피 평행이동 관계에 있어서 3부터 6까지 이 길이 3 그리고 이 길이 4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몇이 되더라? 답은 12가 됩니다. 이런 식이요. 괜찮습니까?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점에서 해석한다. 여기에 대한 행동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